10월 30일에 이제 사이트를 열고서 완공 제품을 공개하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잘 잡았다. 근데 이 사업이 과연 되는가? 체리용 쉼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LG에서 2억짜리 전자제품을 하나 내놨습니다. 주택, 농막, 스마트 커리지. 2억짜리 전자제품이라고 시작하니까 근데 타이틀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전자회사에서 집을 내놨을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스마트 커티지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그냥 농막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프로토타입을 맨 처음에 선보인 거는 23년 IFA에서 처음 이거를 내놨었고, 이제 조금씩 개발하다가 올해 10월 30일에 마침 또 룩그룹 이제 책이 나왔던 대성당이 휘었을 때랑 같은 날짜네요. 10월 30일에 판매를 위한 완공 제품을 얘는 까맣던데. 그러게 색깔 하얀색도 아이보리색도 있어. 색깔은 다르게. 아무튼 10월 30일에 이제 사이트를 열고서 완공 제품을 공개하고 이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IFA가 아니고 IFA. 이파. 오빠? 이게 독일이긴 독일어. Internationale Funkgeausstellung. 어머. 이게 뭐 가전제품 어쨌든 박람회예요. 여기서 선보인 것도 되게 LG가 과대 광고를 안 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LG 전자제품이.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LG가 왜 광고를 못 하냐 그래서 광고를 해주는 그런 거 몰라요? 몰랐어. 그램을 만약에 1.5g이라고 했어. 사실 1.4 몇 g이야. 실제로는. 근데 그걸 강조하지 않고 얘네가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오차 범위를 커버하는 그래서 그램이라고.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무슨 전자제품이 나오면 실제로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홍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홍보시켜주는 분위기가 되는 게 요즘 LG전자야. LG 스마트폰이 그래서 망했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전자제품, 주택을 전자제품으로 얘기한 거 보면 광고를 잘 하려나? 제품이 과연 좋나? 그런 면에서 타이틀을 잘 잡았다. 근데 이 사업이 과연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느낌은 상품이구나라는, 아파트 사고 파는 것처럼 이것도 어쨌든 면적이랑 들어가 있는 사양들이 다 무언가 이렇게 정량화돼서 가격을 매길 수 있겠구나. 당연히 이걸 만들 이유가 있죠. 농막은 원래 20제곱미터까지예요. 이게 지금 26.6제곱미터잖아요. 체류형 쉼터라고,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그게 생겨요 지금. 그게 12월에 그 농지법이 하나 거기에 추가가 돼요. 농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창고, 그래서 숙박이 안 돼요. 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거에는 딱이지.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거기에 타겟팅이 돼 있어서 아마 이거 면적도 지금 26.6 하면서 9.5평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타겟팅 한 거는 먼저 EF화에서 얘기를 하고 그 상품을 만들었고 그 법이 개정되는 걸 바꾸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만든 거지. 근데 이번 프로타입 설명할 때는 그거가 연계될 수 있게 그리고 상품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LG랑 무엇을 했냐면 여기도 선행 디자인 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거실의 벽이 TV가 막 없어질 수도 있고 막 바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오브제 막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 얘네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이제 농막, 세컨드하우스 이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더 진보적으로 더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팔고 뭐 한다잖아요. 뭐 셔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낸다는 게 좀 대단하긴 한 거죠. 저는 이게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내놨다는 것을 보고서 전자제품을 팔 수 있는 박리담회건 뭐 팔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내놨다. 여기에 LG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들어가는 것을 한 패키지로 해서 내놓는 건데 이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룸을 하나를 팔면 되지. 그럼 룸이면은 건축 박람회에 내놔야지 왜 전자 박람회에 내나? 생필품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격 1억 8천부터 시작합니다. 비싸. 네, 이게 소위 자동차로 말하면 깡통 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급 버전이 3억 9천인데 이제 거의 4억 하죠. 유튜브에서는 5천부터 하는데 5천은 얼마나 깡통이야? 5천이요? 이런 얼마로 5천짜리는 없어요. 그거 옛날 거 아니 이거 스마트 코트지라고 하는데 1억 8천부터. 그 다음에 크기는 26.6 제곱미터. 이거를 평수를 따지면 약 8평 정도. 타입은 단층형 모노 타입 하나와 복층형 듀오 타입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주방, 리빙룸, 그 다음에 침실, 욕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층은 LG의 IoT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 냉장고, 인덕션, 오븐, 뭐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등등 해가지고
요즘에 옷 같은 거 이제 넣어놔서 뭐라고 그러지? 이거 살수 뭐라고 그러지? 그거 스타일러 스타일러. 스타일러야 그게? 옷 스타일러라고. 냄새 스타일러, 빼고. 스타일러. 세균 잡는 뭐 그런 거. 스타일러. 스타일러라고. 알았어. 그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외에 이제 태양광 이용한 이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힙펌프 난방 공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요즘에 유행하는 전기직 뭐 그런 거의 일종인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공기청정기 기능도 있고 외부 차양이 있고 뭐 세컨하우스나 뭐 그런 쪽이 될 테니까 사용 안 할 때 이거를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차단할까 하다가 그냥 폴딩식으로 해가지고 외부 차양을 이제 양쪽에다가 만들어 놨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뭐 냉난방 시스템은 땡큐 앱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제 다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게 조만간 AI 기술이 복합이 될 거래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제작 기간은 약 8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뒷마당이든 뭐 저쪽 산골짜기든 어디든 그 설치를 하는데 2일. 차 안 사. 그러니까 1억 8천 어때요? 1억 8천은 좀 8평에 1억 8천. 상당 뭐 근데 여기 빠진 금액이 있어. 그러니까 행정 비용, 인입 비용, 그 다음에 집안 그거 해야 되잖아. 그 기초 비용.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뭐 2억 이제 살짝 넘어가게 되는. 이걸로 한 토목 땅 만지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4, 5천은 갈 것 같은데. 아 4, 5천이나 8평인데도? 왜냐면 거기 세금이 다 들어가니까 개발 분담금 뭐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개발 분담금 안 들어가나 농지로 안 그대로 들어가요. 두면 농막으로 농막으로 한다면. 가면 근데 그냥 일반 주택으로 허가 대지로 바꾸겠다 그러면 개발 분담금이 들어가는 들어가요. 거니까. 농막은 필요 없고. 농막이어서 전을 그대로 전으로 두겠다. 지금 농막으로는 안 돼요. 아무튼 이거는 내년 새로 바뀌는 법에 내년. 의해서.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 일봤자 얘네들 입장에서는 국회는 통과해. 딱 알맞은 시기에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중간에 바꾼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여름쯤인가? 5, 6월쯤에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공식적으로. 홍보를 적절한 시기를 했네. 그 지금 예약해도 어차피 제작 8주니까 그럼 내년인데 해피 뉴 이어 딱 되고서 딱 하면 오케이. 그런 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모듈러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모듈러 하우스하고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이제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다른데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모듈러를 먼저 생각한다면은 어떤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위 부재가 됐든 단위 공간이 됐든 만드는 거를 우리가 모듈러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부재라든 이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프리패브리케이션은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이라고 봤을 때 사이트라는 데가 있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고 프리패브리케이션, 보통 우리가 공장을 이야기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예, 왜냐하면 공장에는 좋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의 어떤 변수가 아닌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모듈러를 프리패브리케이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LG 스마트 코티지도 당연히 그런 방식일 것이고, 그러니까 가전도 다 결합될 수 있는 거죠. 그건 프리패브리케이션이죠.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외부 디자인은 보시고는 어땠어요? 디자인은 좀 별로던데. 좋았어. 아니, 광고 받아서 하는 거면 이렇게 말 못하는. 광고 받는다고 할 말 못했어. 나도 사실 이 정도 가격인데 디자인을 이렇게밖에 못 빼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니 고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고창이 들어오는데. 근데 뭐 그 정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모두막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스마트한 느낌도 아니고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었다.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렇죠. 그 하얀색은 이쁘네. 아니 이게 자세히 보니 굴곡이 안 보여서 그래. 이게 고측창과 이게. 그나마 저거는 한쪽에만 저렇게 돼 있네. 어떤 거 보면은 그게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그게 돼 옛날에 네, 나왔던 거예요. 그냥 우유곽처럼 돼. 네. 여기 있네. 네. 맞아, 자, 이게 우유곽처럼 단층형, 돼 있던 복층형.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사선들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게 다 물을 빨리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태양광 판넬 또 밑에 또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태양광. 윤 소장님은 어떠세요 디자인은? 외부 디자인은? 뭐 2억 언저리에서 가전이랑 다 넣고 놨을 때의 디자인의 그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잘 그런 것 하셨겠죠. 같아요. 잘 아시겠죠. 전자 쪽이니까 이런 아이디어인가 본데 전자제품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냥 2억을 써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집을 프리패브릭이 아닌 현장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저 창에
어차피 저거 다 LG 창이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저거는 저걸 위해서 LG 창호.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공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그냥 누구나 그냥 구멍 뚫는 듯이 돼 있으니까 그때 마음에 드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 쿠동가? 거기 보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맞아. 인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냥 겉은 뭐 안에 스마트한 기기들은 그걸 떠나서 밖에도 전자제품으로 치면은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보면 LG 디자인이 엄청 좋은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오브제처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브제만 만들어서 그런지 오브제가 아닌 건축가에 보는 건축가의 디자인으로는 1학년이 했나?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능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디자인을 못 벗어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디자이너들이 있었을 텐데 건축가도 분명히 조언을 받았을 거고 모듈러 주택을 하다 보면 이제 공장 제작을 하다 보면 한계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감추거나 아니면 어떻게 드러내냐 뭐 이런 방식인데 저도 지금 하나 뭐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고충이 좀 있어요. 알겠어.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좋은 디자인으로 바꾸려면 비용 상승이거든. 어디선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 방점을 둔 거다 그러면 밖에 있는 창을 끝에 가서 곡선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돈이잖아. 그치. 그거보다는 안에 지금 가전 하나라도 더 넣어서 내부에 내부 좀더 위주로 신경, 밖에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다. 뭐 1.8억이면은 임계점이 이미 넘어갔어.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간 거지. 그럼 우리의 임계점이지 가전을 다 넣고 보면 어떨 때는 외형도 다 있고 주방 가구만 하는데 한 8천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싱크대나. 스타일러는 좀 너무 저거 한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내 집에도 없는데 나는 근데 나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코티지에 있나? 나 얘기한다고 네. 조용히 하라고. 잘라준다. 우리 사회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품화 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현장에서 너무 불확실한 거야. 현장에서 건축가도 책임 못 지고 시공자도 책임 못 지고 그럼 돈 주는 건축주들만 사실은 발 동동 굴리는 거지. 어느 순간은 행정, 구청들도 이제 지자체들도 책임 못 지는 상황이 오니까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사? 이걸 이동해? 전자제품이니까 이동까지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되고 어쩌면 계속 될 것 같다. 당위성뿐만 아니라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정선으로 별장일 텐데 이게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라는 적정 금액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부 공간 구성은 어땠어요? 내부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니까. 그래요? 네. 한쪽 면은 전부 다 창호로 해서 일반 주택 같은 공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감 외부와 이렇게 딱 정면으로 대응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저렇게 생겼지만 안에 이렇게 고창이 이렇게 있는 게 2층으로 된 거, 복층으로 된 거. 네. 예. 그건 복층 침실에 있는 거죠. 저는 복층으로 개인적으로 된 내부는 이 정도면은 워낙 가전 제품들이 다 빌트인 개념으로 굉장히 고급 사양이거든 저게 LG에서도. 전면창이 이게 창이 좀 조그마냐 그런 거예요? 거. 네, 근데 그 문 쪽이나 아니면 반대면을 그냥 쿠도처럼 그냥 다 유리로 해버려가지고 사실 주택 같은 데서는 그렇게 8평 정도 이렇게 한정된 공간 중에서 한쪽 면을 이제 다 열어놓는 그런 과장된 공간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보면은 형태가 이제 딱 그래도 뭐 티즈라고 했을 때는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거는 딱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변명을 하자면 아마 LG 하우시스 창호 PVC 창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금속 창호처럼 보이고 높이를 봐서도 그래서 PVC 창호가 갖고 있는 변형이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 한계치를 만들려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사이즈를 지킨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얘가 선회한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모듈러 주택을 하려고 했었으면 내진 설계까지 했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벽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립식으로 하니까. 평도 내진 들어가요? 이걸 만약에 주택으로 허가받을 생각이 있었지. 내가 상품 개발할 때는 추측컨대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농막이라는 이름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농막이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좀 약간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는 뭐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그냥 커티지라고 뭐 영어식 이름이든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농막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1가구 2주택. 농막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쩌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끼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옛날 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농막이라고 명시하는 건 오히려 1가구 2주택 이슈에서 벗어나는 상품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거라 난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저는 자이가이스트랑 비교를 하면 걔네들은 그냥 모듈러 하우스잖아. 모듈러 주택이라는데. 근데 얘는 농막이라고 한 게 그 주택 시장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거 하나를 완성형으로 요것만 그냥 파는 맞아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택이란 모듈러란 말 대신 이제 그냥 단순한 시골 혹은 산 기슭 어디에 있는 작은 농막 뭐 그렇게 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농막이라는 단어가 약간 이제 농촌에 어디 약간 허스름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맞아요. 어. 그래서 결과론이 그 얘기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론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농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동산 쪽에 있으면 제가 또 부동산 쪽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 농막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구나가 인지가 더 먼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만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걸 관심 가졌던 부분, 농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죠. 사람들은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뭐 집을 짓는 게 아니면은 농막으로 검색량이 엄청날 거예요. 가설 건축물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같이 보게 되면 주택시장 쪽은 아니고 아마 그런 시장이죠 여기는. 미니 세컨드 하우스의 농막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합법적인 숙박이 가능한. 농막은 숙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담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지방 소멸 있잖아요. 그거랑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사게 되고 5도 2천, 4도 3천. 어차피 이 대기업들은 좀 그런 사회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뭐 지금 현재 주 4일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제대로 주택 짓는 사람에 비하면은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농막만 있었던 거는 농촌 이제 야드에서 일을 하면 맞아요. 햇빛을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물건을 살짝 그러니까, 일부 할 수도 없고 생겨서 그래서 농막인 건데 농막인 거잖아. 거기서 내가 하룻밤 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뭘 못하겠느냐, 전기하고 수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정화조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룻밤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얘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을 풀어준 거예요. 면적도 풀어주고 그 법이 새로 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규모가 된 거죠. 비용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8억. 그게 애매하네요. 안에 가전들이 뭐 이거 옵셔널하게 뭐 약간 필요 없는 거 빼고 가전들 뭐 쭉 해도 1억이 사실 쭉 들어가면 꽤 비싸요. 근데 테이크 농막에서 스타일러를 쓸 만큼 그건진 잘 모르겠어요. 밭을 가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말마다 와가지고 밭을 가꿔야 돼. 밭을 가꾸고 옷이 그 옷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걸 보면서 그냥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보면서 웬만해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보통의 농막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너무 다 그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유닛을 맞아요. 하나 가전제품을 그렇게 다 뜯어다가 땅 좋은데 뭐 뷰가 좋은 곳을 찾겠죠.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느낌이어서 이게 농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 이제 그냥 세컨하우스로 봤을 아니면은 때는 또 다른 거죠. 친한 친구들하고 농지를 사든 그걸 좀 바꾸든 해서 갖다 놓고 하기에는 각자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들이 있고 다 스마트하게 제어가 되니까 과연 이 1.8억과 4억 사이에 이 타겟이 누구를 해서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 사실 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LD랑 같이 해가지고 미래주택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요. 저희 그 본부에서 한 게 있는데 싱큐 하우스였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LG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술을 다 집어넣은 주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긴 주택이라면 하더라고요. 유효한데 그게 일주일에 2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유효하냐. 차라리 조금 더 넓은 전자레인지 차지하는 공간 조금이라도 그냥 넓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비용은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꽤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소장님은 비용 관련돼서 어때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요. 뭐 말이 많아. 이제 질문을 가격 했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비싸요인데 여기 들어간 스펙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비싸요는 아닌데 내가 체류형 쉼터에 그걸 굳이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6개월 7개월 됐나요? 자이가이스트 한 게? 이거를 보면 자이가이스트를 안 떠올릴래야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이가이스트는 조립식 주택이긴 하지만 맞춤형이 있었어요. 그 타입들이 있었지. 타입 몇 개에서 그 안에서 수정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설계를 다시 하는 모듈러 방식이어서 조금 방식이었지. 어려울 거다. 많이 수익성을 내기 어려울 거다라는 결론을 좀 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제품을 파는 것 같아. 타입이야. 수정이 없어. 해봐야 그냥 가전제품 왔다 갔다 하고 정해진 두 타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격만 없애도 된다면 충분히 사업화하기에는 자기가 있어도 편한 것 같아요. 사고 팔면 되는 거니까. 걔가 그때 우리가 힘들다고 했던 게 뭐 타입도 많고 왠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해. 그렇죠. 뭐 금액 문제만 구독을 나와 있지. 사가지고 모델 선택해서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막 조합해야 되고 뭐 거의 설계급이 필요해. 또 내가 원하는 게 막 개입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개입 안 하? 이건 개입하고 그냥 가격만 좀 사기만 빼시면 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봐. 이케아 갔는데 이케아 가면 거기서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다 색깔 싱크돼. 결국엔 뭐 어떻게 가잖아. 우리가 사실 이 타입인데 이걸 해보다가 왔어요. 자기가 쓰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됐지, 그렇게 됐지. 근데 이케아에서 가면 그냥 요거 조합하면 돼. 그리고 사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이가이스트는 조금 큰 단지를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개인 상대로 하기에는 아무리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해주고 이걸 수요가 감당이 될까? 이게 건축 주택 시장이나 뭐 그런데 좀 영향을 가격이든 뭐든 영향을 미칠까요? 싸야 영향을 싸요. 미치죠.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게 내심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구독 서비스로 해주면 어때? 음. 요새 뭐 다 구독 많이 하잖아. 그것도 LG 가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LG랑 그러면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야? 구독처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그걸 좀 싸게 한다면 왜냐면 아예 건물 자체를 야,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좀 사게끔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가전들은 또 유지보수도 있고 하니까 왜 이렇게 소심해져?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그냥 왜 자기 사업도 아닌데. 어차피 가전제품 우리가 할부로 사듯이 어. 구독해서 사용하듯이 이거 갖다 놓고 어. 이제 한 달에 얼마씩만 내고 그렇게 될 거 아니 아니야. 그렇게도 파는 것도 괜찮을 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갈 사람 사가고 구독할 구독할 사람. 구독할 사람. 어. 그러면 내가 한 2년만 구독하면 되잖아. 그리고 반납하고 어. 그 시장도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약간 좀 돼 있는 거는 또 좀 저렴한 가격에 또 구독이 되고. 나는 그러면 지구를 위한 거 같은데? 너무 새 제품만 괜찮은 것 다 같아요. 뿌리지 말고. 한번 LG 갈 거- 전화해서 한번 해요. 우리랑 사업. LG에서 연락 한번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김성우입니다. 공유건축. 이제 아쉬운 점 뭐 있었을까? 뭐 저는 사실 오디오 시스템이 없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보스 스피커 한 요만한 거 하나만 사도 감동 엄청나게 그러니까. 느끼는 될 거예요. 8평 근데 정도면은 그 코드를 안 가져갔다는 건 아쉬운 것 같아. 그 이 감성 코드를 안 가져갔다라는 게 이건 LG 같이 가셔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같이 셋이서 가서. 그리고 아니 난 빠진. 밤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오디오 빵빵하게 아니 생각하면 아까 되게 공 대표님처럼 창에서 안전을 생각하는 게 하늘의 별을 보고 음악이 막 이렇게 왔어야 되잖아. 우리 같이 가. 같이 가야 LG가 상품을 내놓으면서 그건 모르겠는데 인입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기초까지 하는 것 서비스를 같이 해줘야 돼.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최저가 1억 8천, 2억 미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공식으로 안 드러났는데 그 서비스까지 가야 근데 그 팔릴 것 같아. 베이스 공사 뭐 그런 게 사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그거는 없고 그냥 농막에 관련된 비용만 1억 8천이다. 그렇고 왜냐면 그게 왜냐면 땅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할 때도 토목 비용은 그냥 빼요 무조건. 윤 소장님은? 그래요. 네, 한번 넘어가자. 저희가 에피소드 하나를 녹음하면 이제부터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멤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PHM TV 멤버십을 해주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알려줬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단독주택으로 내려가면 엄청 작다. 거기에 또 모듈러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기 그러면 또 10%?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 상품화하고 만들 수요가 있느냐.